대학에서 한식을 전공했어요. 그때도 배운 그대로 요리하는 데는 흥미가 없어서 기본부터 알아야지 이게 한식이니? 그런 핀잔 많이 들었죠. 근데 기본의 기준이 뭐죠? 요리의 기본이란 누군가에겐 칼질, 누군가에겐 불맛, 누군가에겐 양념 공식. 한식의 정수이자 기본은 채소 위주 발효라고 생각하는 저한테는 김치 젖산 발효 화학식을 적어낼 줄 아는 것도 기본이거든요. 저는 당장이라도 적어낼 수 있긴 한데 교수님들 못하실걸요? 기본부터 알아야지 라는 말이 개성 표현과 새로운 문화를 억압하고 본인의 직업적 권태를 숨기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데이빗 장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무언가를 사랑하는 방법은 그걸 처음 배운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다. 만이랑 일한 지는 몇 년 됐어요. 항상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내놓죠. 근데 걔는 진짜 자기 말만 맞다고 생각해요. 자기 주장이 워낙 강한 친구거든요. 맞을 때도 있지만 주로 틀릴 때가 많죠. 지금은 반항아를 필요로 하는 시대잖아요. 만이는 이에 적합한 친구예요. 때론 피곤하긴 하지만 만이랑 같이 일하면 재밌는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니 저기서 웃는 소리가 자꾸 들리냐. 잠깐 나도 웃겨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전통, 기본 타령에 질려서 졸업 후에도 한식을 나름의 방식대로 재해석하는 그런 레스토랑들에서 일했어요. 전통이 싫다는 게 아닙니다. 단일적인 걸 전통이라 하는 사람들이 싫었던 거죠.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정식당에서 실습, 권숙소에서 인턴을 거쳐 미국의 이곳으로 가게 되면서 제 요리 철학은 한층 더 확고해졌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150여 개뿐이라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면서 한식적인 요소를 사용하는 곳으로선 유일하게 세계 랭킹에 올라있는 베누. 그곳에서 무급인턴과 꼬미를 거쳐 CDP로 승진하게 됐고 한식, 일식, 중식, 프렌치 그리고 현대기술이 자유로이 경계를 넘나들면서 전에 없던 새로운 한식이 탄생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피부색 다른 외국인들이 그 새로운 한식을 즐기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면 그들이 간혹 동양인을 짱깨라 부르며 우리를 갈라놓던 모든 일들이 사라지는 것 같은 황홀한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주말이면 거리에 구경을 나갔는데 태국 음식점, 스시집, 판다익스프레스는 뭐 한 블록 건너마다 자리 잡아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한식당은 거의 없더라고요. 마트 매대에서조차 한국 식품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한식 전공자로서 한식의 세계화에 대한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있었는데 그때 든 생각이 야, 한식이 이렇게 인기가 없네. 태국식이랑 일식, 중식 이길 수 있을까? 미국인들은 진짜 다양하게 먹고 즐기는구만. 야, 이거 한식을 세계화할 게 아니다. 한국인들부터 이렇게 다양하게 맛있게 먹고 즐길 수 있게끔 세계를 한식화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계의 한식화. 한국인들은 새롭고 더 맛있는 한식을 즐길 수 있도록, 그리고 다채로워진 한식을 세계화해서 외국인들이 전통 한식마저 궁금해할 수 있게끔 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것. 재밌을 것 같은데. 다만 앞서 등장한 레스토랑들에서 식사를 하려면 비싸면 한 끼에 40만 원을 줘야 돼요. 지금은 제가 식품회사 연구원으로서 식품기술사도 공부를 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단가에 미식을 대중화할 수 있도록 한식의 세계 각국의 식문화를 결합시켜서 여러분들의 일상식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포스트 모던 한식 식품을 출시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요. 이상입니다.